오케이, 갑시다. 오늘은 역함수요. 네, 페이지 126쪽 유형 14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자, 14부터요.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절대값 그래프. 가볼까요? 하나가 더 있었나? 없었죠? 해봅시다. 설명 조금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합성함수 관련돼서 배웠고, 자, 오늘은 역함수. 뭐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역함수는요 반대로 가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봐봐, 우리가 기존에 알던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그 관계를 함수 f라고 부르면, 자, 예를 들어 1, 2, 3, 4, 5, 6, 7. 자, 정의역 x에 해당하는 부분이 y로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면 이건 함수가 되죠? 맞지? 자, 근데 이제 역함수는요 반대로 x와 y의 역할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y에서 x로 대응을 시켰을 때 함수를 역함수라고 불러. 표현은, 자, f에 이렇게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돼요. 근데 봐봐, 내가 y에서 x로 간다는 건 이제 이 y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이 x가 공역이 되는 거야. 역할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x, y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얘를 보면서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조건에 안 맞지? 안 한 것도 있고 두 번 한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는겨.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럼 언제 존재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두 개가 대응되는 거 없어야 되고요, 대응이 안 되는 놈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식이면 어때? 자, 얘는 y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를 봤을 때 4는 3으로, 5는 1로, 6은 2로 대응이 됐죠?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자, 역함수 존재했어. 이 상황을 다시 이제 f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봐봐. 자, 얘 함수 맞지? f 함수죠? 그리고 공역 y의 치역도 y인 거지. 공역과 치역이 같네? 야, 하나씩 대응됐으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뭐예요? 1대1 대응. 1대1 말고 1대1 대응. 알았지? 그래서, 자, 함수가 얘가 1대1 대응일 때, 그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자,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주어지는 정보는요, 걔가 1대1 대응일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자, 이 표현은 중요해요. 니네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이 표현에 대한 건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자,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봐봐, 거꾸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원래 이 f라는 함수와 거꾸로 가는 f 인버스라는 함수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 저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관계라는 건 뭐냐면 그냥 큰 차이는 없는데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봐봐, 내가, 자, f 입장에서의 정의역, 항상 이제 함수는 정의역이 중요하니까, 자, 정의역이라고 하면 뭐예요? x가 되겠죠? 그리고 공역이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f 인버스라고 하는 역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은 누구야? y가 되겠죠?
y에서 x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 공역이 x가 되는 겁니다. 정의역 공역이 바뀌어야 돼. 근데 어차피 1대1 대응인 상황이니까 공역 대신에 치역이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겠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자, 문제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자, f의 정의역 치역, 걔가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함수, 역함수.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값도 똑같아요. 얘가 방향의 차이지 대응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f의 입장에서는 f1 얼마야? 5. 못 찾는 사람 없죠?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한 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냐면 f 인버스 5.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5는 어디로 대응이 돼? 1로 대응되죠? 똑같은 소리야. 1이 5로 와요, 5는 1로 가요.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거야. 너네가 자, 역함수 요런 정보를 얻었을 때 5가 1로 대응돼. 자, 저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좀 잘 넣어봐라. F 인버스 5는 1이에요 라고 하는 건 아, 이쪽에 5가 저쪽에 1로 가고 있구나. 그 말은 즉 1이 5로 오는구나.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바꿔갈 수 있어야 돼. 알았니? F 인버스 5는 1이요. 그러면 아, F1이 5로 가는구나. 괜찮니? 자, 그러면 봐봐. 그냥 임의로 여기 어딘가에 자, G 인버스 A가 B1을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G 뭐가? B가 얼마다? A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A가 B로 갔으면 B는 A로 와야 돼요. 알았지? 이걸 머릿속으로 그려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함수값에 대한 관계 1이 5로 5가 1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알았죠? 첫 번째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역함수도 이제 성질. 자, 역함수의 성질은요, 보세요. 자, 일단은 역함수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지? F도 함수고 F 인버스도 함수인 거야. 자, 그럼 그런 함수가 역시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또 역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반대로 가는 함수의 또 반대 함수. 야, 그러면 반대로 가던 걸 다시 반대로 하면 누가 되는 거야? F랑 똑같은 함수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괜찮죠? 네. 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의 관계, 합성 내용은 조금 뒤에서 섞을 거고. 자, 봐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식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식에서 만약에 y는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1대1 대응 맞습니까? 뭐 지금 내가 정역 공역 얘기 안 했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 그럼 쟤는 그냥 쭉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1대1 대응 맞지? 그럼 1대1 대응이면 이거에 대한 역함수가 있단 말이지? 자, 역함수를 만들 건데 자, 역함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x와 y 역할이 바뀌는 거라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 x랑 y를 바꿔주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직전에 했었잖아, 그지? y는 x에 대한 대칭식을 만들면 그게 역함수가 돼요. 그럼 봐봐. 자, 역함수 x는 3y 플러스 1인데 너네 함수 쓸 때 이렇게 썼어? 잘 안 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y는으로 나타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y는 3분의 1 x에다가 넘겨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 그래서 자, 역함수를 구하는 건 뭐 하는 거다? y는 x 대칭시키는 거다. 알겠지? 근데 이게 직선이라서 간단한 거지 나중에 이제 점점 차수 높은 다른 함수를 배우다 보면 조금씩 어려워질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할 줄은 알아야 돼.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역함수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관계를 이해하는 게 좋다. 알았지? 내가 문제 풀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유형 14. 네. 자, 요거 간단한 계산 문제는 조금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842번에서 자, 우리 fx, ax 더하기 b에 대해서 f1은 7이고요. 그 다음에 자, f 인버스 10은 4거든요. 얘들아, 이런 정보가 나오면 어떻게 쓸 거라고? 어떻게 쓸 거라고? 그렇지.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알았지? 당연하게 좀 돼야 돼. 10입니다.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7이고 x가 4일 때 y가 10이네요. 그러면 fx, 즉 y는 ax 더하기 b라는 자, 이 함수는요 1,7 그리고 4,10을 지나는 거네. 그치? 대입하면 되지? 물론 직선을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만들게요. a 더하기 b고 10은 4a 더하기 b예요. 이렇게. 자, 빼시면 3은 나 아래서 위에 뺄게요. 3a가 돼서 a는 1이고 b는 6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겠네. 그냥 a, b 곱하면 되네요. 그럼 답은 6이겠죠? 괜찮나요?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2차 함수 fx라고 나오는 843번은 이거 풀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 y는 ax제곱 bx 더하기 c로 두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크게 언급 안 할게요. 자, 44번 가볼게요. 이거 잘 봐. f의 2분의 3x-1이요. 자, 얘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자, f 인버스 7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관계를 이해한 사람과 그냥 문제를 푸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f 인버스를 만들긴 만들어야 돼, 그지? 근데 저걸 만들면 바보 되는 거야. 왜? 계산량이 확 늘어나. 자, 봐봐. 얘가 얼마인지 나는 구해야 돼. 나 그거를 K라고 둘게요. 그럼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아? 아까 F 인버스 7을 구하세요 하면 잘 안 보이지만 는 K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FK는 뭐야? 7입니다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너네가 이 복잡한 식에서 는 7이 나오게 하려면 x이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7이 되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잖니. 그럼 여기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모든 x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어때요? f 마이너스 2는 7이죠. 자, k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k 값을 구해가는 거야. 이게 함수와 역함수 값에 대한 관계를 이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괜찮아? 자, 845번. 그냥 2번 물어본 거거든? 해보실래요? 천천히 계산해봐.
가볼까? 너무 빨랐나요? 봐봐.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7과 F 인버스 4를 구하라고 했을 때, 봐. 나 그냥 편의당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은 FA가 마이너스 7, 얘는 FB는 4가 되겠죠. 여기서 잘 봐.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범위를 봤을 때 자, 1 이상이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대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야,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7을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누굴 만들 수 있어? 4를 만들 수 있죠? 선생님, 둘 다 만들어지면 어떡해요? 그럴 리가 없지. 왜? 1대1 대응이잖아.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지? 만들 수 있는 그 대응은 한 쌍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마이너스 7, 여기도 마이너스 7 만들어주면 어떡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야. 알았어? 그래서 봐. 얘가 4가 되는 값 찾으면 x가 얼마예요? 6. b는 6이고. 그럼 마이너스 7이 여기서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겠다. 자, 왔다 갔다 했다고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찾는 값은 결국은 a 더하기 b였어. 그럼 마일 더하기 6이니까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지? 네. 사실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값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야. 알았어? 네. 자, 127쪽. 자, 유형 15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라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우리 앞에서 문제 다 풀어봤죠? 자, 그래서 849번 요거 하나만 같이 풀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 거야.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다르게 읽으면 1대1 대응일 때 정수 a의 최대를 구하세요인데, 기본적으로 진짜 니네가 이미 봤던 문제기도 한데 보면 쫄아요. 뭘 보면 쫄냐? 절대값을요. 이 절대값 보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야? 응? 절대값 x-2 보면 어떻게 할 거야? 2를 기준으로 나눠야죠. 아닙니까?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던 형태는 이런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x-3에 ax 빼기 2a.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물론 이걸 정리해 놓으면 2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x가 2보다 작으면 여기가 음수가 되겠죠? 제가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2 마이너스 ax고 마3에 플러스 2a가 돼요. 그래서 봐. 요렇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근데 이런 분리형의 함수는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습니까?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고 있으면 내려가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따로따로 나눠서 풉니까? 그렇지. 자, 기울기 1차는요 기울기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결정하죠. 그래서 2 더하기 a와 2 빼기 a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걔가 0보다 커야 되죠?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럼 a에 대한 2차 부동식이니까 얘가 요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의 안쪽 되겠지?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정수의 최대값 얼마?
1이죠. 저거 보고 또 2 하시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역함수 구하기. 다음 유형으로 가요. 자, 유형 15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서 1대1 대응 조건, 예, 그거 한번 더 보고 오시고. 자, 역함수 구하기인데, 얘들아, 역함수 구할 때 잘해요. 왜? 우리 y는 x에 대한 대칭 만들 줄 알거든.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 그지? 근데 식만 만든다고 다가 아니라, 제가 아까 역함수 할 때 x와 y의 역할이 바뀌는 거라고 했어. 정역과 치역이 바뀌어야 돼. 알았지? 그걸 잡아야지 문제가 정확하게 풀릴 거고, 그걸 못 잡으면 계속 뭔가가 빵꾸가 날 거야. 보세요. 자, 일단 850, 851 두 개를 볼 건데, 자, 850은요 fx가 3분의 1x 플러스 a. 자, 역함수가 f 인버스 x bx 마이너스 6이래요. 얘들아, 함수는요 y는 fx라고 해서 fx도 우리는 y로, f 인버스 x도 y로 표시를 합니다. 함수는 항상 xy에 대한 관계, 알았지? 그래서 f고 f 인버스네, 다르네, 저거는 y고 쟤는 y 다시로 써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함수는 다 y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봐봐, 여기 이 식을 역함수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한다 그랬지? 어떻게 한다 그래서? xy 대칭. 오케이? 그럼 봐, x는 3분의 1 y 플러스 a, x의 y를 y의 x를 대입. 그럼 정리하게 되면 y는 3x 마이너스 3a가 되는데, 얘들아, 이게 역함수고 그 역함수가 얘라고 한 거야. 알았지? 똑같은 거야. 비교. 그럼 끝났죠? 얘는 b는 3이고요 a는 2입니다. 이거 만들어서 A, B 구하는 거 진짜 잘한다고. 알았어? 전국에 너네랑 동갑내기 애들은 다 한다고. 근데 자, 851번 851번 해보시는데, C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시작. 851. 윤세야, 851. C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함수, 역함수를 이해하는 사람. C를 못 구했다. 아, 그럼 난 아직 함수를 모르는구나.
윤희 씨 찾았니? 볼까? 자, 봐봐. 내가 함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보세요. 보세요. 지금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다 잘했다고 뭐. 얘 y니까. 자, 역함수 만들면 x, y 바꾸라 그랬지. 그럼 봐봐. 얘가 x는 5y-1이에요. 저걸 정리하시면 y는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1. 그래서 a 5분의 1, b 5분의 1 나오죠? 그럼 c를 어떻게 구하냐면 진짜 바보 멍청이들이 1이네 여기도 1이겠지. 야, 저기서의 x와 여기서의 x가 똑같은 x야? x, y가 이미 바뀌었지? 그지? 봐봐. 얘가 지금 정의역이 x는 1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괜찮니? 자,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을 때 그래프가 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직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x가 1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야, 그럼 x에다 1 넣어봐. y가 얼만데? 4죠? 이게 뭐야? 이게 치역 아니야? 원래 함수를 표기할 때는 치역을 쓰지 않아요. 왜? 함수에서 중요한 거, 함수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이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만 적는 거야. 그럼 y는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건 생략이라고. 알았어? 근데 봐봐. 내가 여기다 표기해 볼게. y가 4 이상이에요 하면 야, 우리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x, y 바꾼다 그랬지? 그럼 이 x도 y가 되는 거고 이 y도 x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c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했니? x, y가 바뀌어야 돼. 생략돼 있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자, 해서 여기에 x는 4 이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네. 믿는다. 정확하게 짚고 가자.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쌓은 기초가 뒤에 있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거야. 자, 잘 잡아 두시고. 자, 그 다음에 852번. 이거는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역함수 만드는 거 똑같은 건데 그 앞에 있는 식 f 3x-1은 6x 플러스 1입니다. 자, 요거를 바꿔줄 수 있어야 돼. fx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합성함수 할 때 우리 해봤습니다. hx 만들기 할 때. 그래서 자, 요 정도의 힌트만 드리고 넘어가겠소. 역함수를 직접 만드는 거 네. 많이 하지 않는다고 했어. 가볼까? 128쪽. 자꾸 뒷페이지 뒤적뒤적 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다 끝납니다. 어차피 다 할 거 뒤에 보면 마음만 아픕니다. 128쪽 쓰는 게 아니죠. 알았지, 혜세야? 자, 간다. 자, 이제 유형 17 가면 F와 F 인버스가 같다 라고 나오는데, 자, 야, 하나 짚고 가자. 뭐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함수와 역함수가 같대. 어쨌든 함수와 함수가 같은 거지. 자, 함수와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원래는 공역이지만 정의역만 신경 써줘도 괜찮다고 했어. 두 번째, 뭐? 얘기해봐. 두 번째, T가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큰일 나는 거지. 함수값이 같아야 돼. 치역이 같다고 하면 큰일 난다. 우리 집에 못 간다. 알았지? 그래서 함수가 같다라는 조건 기억하고 계시고, 자, 얘는 사실 이 유형은요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교를 좀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봐봐요. fx가요, ax 플러스 4예요. 자,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해서 f와 f 인버스가 같답니다. fa를 구하세요 라고 하죠? 그죠? 네. 야, 봐봐. 이제 이걸 구해서 얘와 얘가 같아요. 이걸 보일 거야. 그냥 비교하시면 돼요. 알았니? 근데 나 이거 바로 만들 수 있어. 내가 바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특징을 알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라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일단 해볼게. 이렇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얘 y는 ax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역함수를 만듭니다. x는 ay 플러스 4입니다. 정리할게요. y는 a분의 1x에 마이너스 a분의 4가 돼서 역함수랑 함수가 같대요. 그럼 뭐야? 여기 보시면 a와 a분의 1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와 마이너스 a분의 4가 같아야 돼요. 뭐 한쪽만 봐도 되겠죠? 이것만 봐도 돼?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입니다. 어때? 마이너스 1 똑같이 구했지? 그치? 응. 봐봐요. 자, 그래서 특징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a가 마이너스 1인 걸 구하셨으면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fa는 뭐가 돼? 5가 되겠죠? 괜히 부호 틀리지 마시고. 알았지? 자, 여기 보시면요. 네? 얘들아. 너네 잘하는 거. 도형의 방정식. 왜? 지금까지 잘했잖아. 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역함수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xy를 바꾸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보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함수와 역함수가 같아지는 1차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하기 전후가 똑같은 상황은 언제냐면요. 얘랑 수직으로 이렇게 y는 x랑 어떤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요. 그럼 생각해봐. y는 x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돌려봤자 파란색이 다른 그림이 생길 리가 없겠죠. 오케이? 근데 y는 x와 수직이라는 건 이 파란 직선의 특징은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k는 뭐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은요 항상 함수와 역함수의 모양이 똑같다요. 알았니? 네. 근데 이것도 있어요. 뭐? 그냥 y는 x도 xy 바꿔봤자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 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라고 나오는 어떤 함수? 1차 함수에 한해서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y는 x거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거나. 그래서 1차라고 주어지는 문제가 은근히 나온다? 근데 1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대. 그냥 저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안 풀 거예요. 저 특징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과 역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 아주 그냥 하품해서 눈물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안 되는데.
힘든가? 힘들겠지. 오늘 내 스케줄 알려줄게. 봐봐. 내가 아침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중3 애들 수업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수업하려면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나와야 돼. 그럼 수업 끝나고 12시부터 2시까지 제가 중3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2시부터 너네 클리닉하고 5시까지 수업을 하겠죠? 5시부터 이제 클리닉하고 8시까지 뒤에 B5반 수업을 하겠죠? 그럼 이제 8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아직 덕고가 시험 시작을 안 했어요.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시험 기간이야.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모의고사 문제풀이 영상을 한 1시간짜리 찍어야 돼. 그러면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 몇 시간이야? 10시간이네. 수업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스케줄을 비교해 봅시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없을 거야. 왜? 오늘 영어가 없었거든. 만약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면 놀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 거지? 그리고 오늘 수업이 딱 끝나. 너네 5시에 집에 가겠죠? 자, 5시에 집에 가서 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3시간 동안 할 거예요. 할 사람 있어? 야, 한 명은 있어야지. 공부 안 해? 응. 나보다 힘든 하루를 보내시면 제가 잠깐 쉴게요. 내가 이겼다. 알았지?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잠 좀 깨고. 에이, 뭐 하루 10시간 수업하는 거 금방 하지. 그지? 너네도 하루 10시간 기본이잖아. 뭐. 아니? 게임은 막 패시브처럼 그냥 하루 공부 시작하면 10시간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잖아. 그죠? 뭐 그런 걸로 뭐. 그죠? 자, 나중에 이제 막 검사를 좀 해야겠다. 열풍타 같은 거 유튜브 막 해갖고 넣어놔야 돼. 그럼 다 켜놓기만 하겠지 뭐. 그지? 응. 10시간 됐다. 스탑. 근데 이제 뭐 까먹고 있는 애들 그냥 켜놓고 있는 애들 막 공부 하루에 성공 시간 24시간이야. 잠은 언제 자? 했더니 진짜 공부했어요. 잠깐 졸았어요. 잠깐 막 이러고. 온갖 구라들이 난무하겠죠. 그러지 마시고 갑시다.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 그러면 우리 합성에서 봤던 그 벤 다이어그램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또 다른 Y에서 Z집합으로 대응되는 각각의 함수들이 F, G가 있어요. 역시나 합성함수에서 역함수도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물어볼 거야. 존재하지 않는데 물어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알았지? 그래서 봐봐. 자,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편의상 그냥 1대1 대응을 다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X에서 Y로 그리고 Y에서 Z로 연결시켜서 X에서 Z로 대응시키는 이런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표현은 G, F 해서 자, 우리 F 먼저 다음에 G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이걸 거꾸로 갈 거야. 어디서? Z에서 어디로? X로. 오케이? 근데 Z에서 X로 가는 것도 어떻게 가야 돼? Z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X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자, 그러면 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뭐라고 부르겠어? G 인버스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뭐라고 불러요? F 인버스라고 부르겠지. 그럼 니네가 보고 있는 게 다라니까? 그럼 나는 Z에서 X로 이렇게 대응된다는 건 누구 먼저? X야 누구 먼저? 누구 먼저? G 인버스 먼저, F 인버스 다음이지. 그럼 그걸 어떻게 표기하면 돼? G 인버스 먼저, 다음에 F 인버스.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인 거야. 그렇지? 그치? 건너뛰면 안 돼.
F, G를 갔으면 G 인버스, F 인버스로 가는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합성 함수의 역함수가 얘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모양새가 조금 다르지 뭐? G.F에 대한 역함수는 F 인버스 G 인버스가 돼요. 어떻게 됐어? F G로 왔으면 누구 먼저? G 먼저 F 해서 거꾸로 가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는요 위치가 바뀝니다. 위치를 그대로 두면 안 돼. 자, G, F가 있으면 역함수 했을 땐 슬쩍 해서 인버스를 붙이는 거야. 알았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한 3주 뒤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선생님 얘네 왜 바꿔야 돼요? 자리 왜 바꿔요? 이런 소리 한다. 증거. 알았지? 절대 하지 마라. 야 진짜 그 질문 하잖아? 그럼 나 여기 그 이면지에다가 저는 합성함수에 대한 자리 바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해놓고 내가 지금 저기 앞에 30분 세워놓을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시고, 자 봐봐요.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이거 얘기하고 싶게. 봐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함수 그리고 역함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합성하는 거야. 지금 저 벤 다이어그램을 볼게요. 자, 그럼 너네 여기서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의 정의역은 어떤 집합이야? 얘기해봐. F.F 인버스의 정의역은? 그건 어떤 집합? 찍어도 33%. 안에 있는 거부터 보는 거지. F 인버스를 봐야 되잖아. F 인버스를 봐야 된다고.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Y에서 출발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역은 Y야. 가보자. 자, F 인버스 4 얼마예요? 불러. 2죠? 자, 2네. F2 얼마예요? 4. 어? 한 번 더. 자, F.F 인버스 6은요? 자, F 인버스 6 얼마예요? 3이죠? F3 얼마예요? 6이죠.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 4 넣었더니 4가 나오고요. 6 넣었더니 6이 나왔어.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내가 방금 상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지? 요새 귀가 안 좋아요. 귀가 좀 안 좋습니다. 항등함수죠? 내가 대입한 값 그대로 나오는 거. 항등함수 fx는 x라고 기억하라고 한 거. 그래서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잖아? 그럼 항등함수야. 하나만 더 볼게. 예시로. 자, 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효원아, 이 함수의 정의역이 뭐라고? 오케이. F 먼저 보는 거니까 X가 정의역이라고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봐. F2 얼마죠? 어딜 보고 계시죠? 4죠? 그럼 F 인버스 4 얼마야? 2죠. 어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야, 함수와 역함수는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이거야.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해 놓으면 이거지. 야, 줄게. 아이, 내놔. 이쪽에서도? 그래, 나도 줄게. 내놔. 줬다 뺏는 거야. 그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괜찮냐?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다? 항등함수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한 마지막 질문.
F와 F 인버스, F 인버스와 F는 같다 다르다? 같다. 자, 다시 얘기해봐. 설아야, 함수가 같을 조건 얘기해봐. 함수값이 같아야 돼? 정의역이 같아야 되지. 그러면 F 인버스의 정의역은 Y고 F의 정의역은 X였지. 둘의 정의역이 같니 다르니? 다르지. 얘는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지. 이해됨? 자, 그래서 자, 이게 같을 수도 있어. 왜? 정역하고 공역이 같은 집합이면 이렇게 가든 똑같은 거잖아. 그지? 같을 수도 있는데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시려면 니네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 내가 물어봤죠? 정의역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오케이? 기억해줘. 네, 함수는 정의역이 알았지? 네,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주로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이거예요. 사실 100%는 아니지만 너네가 그냥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냥 99%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뭐냐면 자, F랑 G를 합성했더니 X예요. X가 됐네. 무슨 함수? 항등함수지.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G는 F의 뭐다? 역함수다. 얘네 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 두 개야. 이게 두 번째였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맨 처음에 한 거야. F 인버스 B는 A면 FA가 B예요. 이게 첫 번째야. 이게 니네가 학년이 올라가도 역함수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필수예요. 알았지? 응? 그래서 막 나중에 학년 올라가서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야! 막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내용 보는데 역함수 이거 뭐냐? 딱 이 두 개만 얘기할 줄 알면 아 이거 수학 좀 하는데? 이런 소리예요. 되겠죠? 꼭 기억해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졸리면 안 돼 또.